제가 알기로 대구 경북에서는 병원장님보다 로봇 수술을 많이 경험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들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진모 바이오med 회사의 이 로사 장비가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병원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년 쭉 해오면서 이 정도면 뭐 괜찮지 하는 이 정도로 그냥 쉽게 생각했었는데, 3년 전에 로봇을 처음 데모 장비로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100례 정도를 하고 나서부터는 아주 이게 로봇의 장점이 있구나. 인공관절 하고 나서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 설계고를 지원하지 않고 그냥 두었기 때문에 아프다 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거의 100% 설계고를 지원하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안 하고 오신 분 참 많아요. 다른 병원에서 했지만 제가 설계고를 다시 지원해줘가지고 정상이 좋아진 예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20년 이상 정도 하다 보면 그 중에 한두 건은 꼭 설계골 안에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에서 최고의 적은 감염이거든요. 감염이 안 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지금 기름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비용 때문에 재활용해서 또 재소독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일회용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뭐 비용 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 그다음에 한 번 쓰고 버리고, 본인은 이제 평생에 한 번 하는 진짜 중요한 수술인데, 이게 이제 감염이 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수술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염이 안 되게, 안 아프게 되게 노력합니다. 이미 이제 수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영구 원장님 믿고 해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진행을 맡게 된 심은비라고 합니다. 저는 정형외과를 맡고 있는 병원장 이영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성한비병원 신경외과 원장 이조문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밤에도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인공관절 수술은 무섭고 어느 병원을 선택해야 할지는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수성한미병원에서 30년 넘게 무릎을 봐오신 슬관절 전문의 이용국 병원장님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척추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우리 병원에서 관절에 대한 진료도 같이 봐주고 계신 신경외과 이종훈 원장님도 함께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대화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의 최신 기술인 로봇 인공관절 수술 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로사란 정확히 어떤 장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로사는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인공관절 로봇이 있는데, 진모 바이오맷이라는 글로벌 회사에서 만든 로봇의 이름이 로사입니다. 다른 회사도 마코라든지 큐비스라든지 여러 종류의 로봇 인공관절의 이름이 있는데, 저희 병원은 진모 바이오맷에서 개발한 로사가 이름이 되겠죠.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병원장님이 우리나라 정형외과에 굉장히 초창기부터 수술을 해오신 분이잖아요. 네.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고 지금은 어떻게 했고 그런 부분들을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인공관절이라는 게 얼른 보면 환자분들이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 수술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관절을 쓰지 않고 인공을 넣는다 하는 그 말 자체부터 환자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요.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초에 처음 이렇게 도입돼서 인공관절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가능하면 무릎을 살려야 되지 갈아 끼워서 되겠냐,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할 거 그렇게 큰 수술을 하면 되겠냐, 이런 의문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고 굉장히 논쟁이 심했던 그런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년 30년 경험이 쌓이면서 결과도 좋아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인공관절의 제품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환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하기 전보다 훨씬 결과가 좋아지니까 이제는 인공관절 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인공관절 하고 나면은 무릎이 뻣뻣해서 잘 못 움직인다든지 잘 안 구부러진다든지 하고 나서 많이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이제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의 술기도 좋아지고 테크닉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기구도 많이 좋아져서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환자분들이 편안해하시고 통증도 없이 잘 다닐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면서 로봇도 도입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로봇이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는지. 제가 로봇을 하기 전에 2002년도부터 로봇 없이 고식적인 방법으로 인공관절을 쭉 해왔었는데 한 20년 정도 하니까 손에 많이 익어서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더 이상 더 할 게 있겠나 싶을 정도로 손에 많이 익고 결과도 괜찮고 그래도 우리가 하다 보면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수술 중에 간혹 나타나요. 주로 어떤 부분일까요? 쉽게 말하면은 굴곡하고 신전에서 간격을 정확하게 맞춘다든지 각도를 정확하게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환자분들의 무릎 모양이 다 조금씩 다른데 인공관절은 정례화된 셋업된 고기에서 우리가 골라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한테 정확하게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한 20년 쭉 해오면서 이 정도면 뭐 괜찮지 하는 이 정도로 그냥 쉽게 생각했었는데 3년 전에 로봇을 처음 데모 장비로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한 10케이스 이상 100례 정도를 하고 나서부터는 아주 이게 로봇의 장점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저도 수술할 때 수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도 느낌이 너무 좋다, 진짜 수술 잘 됐다는 느낌이 있다, 이런 환자분들이 참 많으시고 회복도 빠르지만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수술 중에 출혈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피주머니 넣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환자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저는 로봇을 써서 대부분 하게 되고 환자분들 중에는 로봇을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 참 많은데 한 1000례 정도 해오면서 이제는 반드시 하는 게 환자한테 유리하고 물론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잘 아는 길은 그냥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길 갈 때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듯이 이것도 무릎에 따라서 좀 어려운 무릎이 있고 난해하고 이미 수술했던 그런 환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을 쓰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 정도 수술하시면서 로봇으로 벌써 1000례 정도 이상 하신 건데요. 제가 알기로 대구 경북에서는 병원장님보다 로봇 수술을 많이 경험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업체를 통해서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진모 바이오med 회사의 이 로사 장비가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병원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통증을 없애려고 무릎을 그냥 유압을 시켰다 그런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영어로 따지면 no joint, no pain. 관절이 없으면 안 움직이면은 통증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요. 네. 과거에 인공관절 처음 시도할 때 인공관절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다시 다 빼고 고정을 시키는 그렇게 해가지고 통증을 없애주기도 했었는데 훨씬 더 테크닉이 좋아지고 임플란트도 좀 좋아지면서 환자들의 어떤 만족도가 확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죠. 지금은 어쩐다니처럼 이렇게 위압시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척추에서도 신경 증상이 있거나 불안정성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로서 끝판왕은 결국 유압술이거든요. 통증이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유압을 함으로써 위아래 관절이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릎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년, 30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술이 있어서 사실 척추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에요. 항상 저희도 좀 빨리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있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다라는 보고가 아직까지 목에서는 이제 한 레벨, 길게 두 레벨 정도까지는 조금 결과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유압술에 비해서 결과가 더 좋다라는 게 아직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더 관절이 앞쪽에 하나 있고 뒤에 두 개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고 그런 부분들이 한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사 관련해가지고 요즘은 저도 이제 수성암이 병원에 와서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참관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다 보면 이게 눈대중이라고 하죠. 그런 걸 사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로사를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게 되니까 저는 사실 이 인공관절 수술을 평생에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서 좀 더 빠르게 저만의 어떤 각도에 대한 감이 쉽게 정확하게 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게 15도인지
10도인지 5도인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특히 무릎에서 제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반대로 꺾이는 거잖아요. 약간 이 로사를 통해서 하게 되니까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무대 중에 아주 정확하게 좀 빨리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배 원장님은 인공관절 수술만 거의 30년 하셨고 벌써 11,000례 이상, 로봇 인공관절만 1,000례 이상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배 원장님이 눈으로 보신 거랑 로사에 나오는 그 수치랑 뭐가 더 정확한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만례 정도를 로봇 없이 옛날 방식으로 인공관절을 했을 때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로봇을 할 때 경험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눈대중으로 하고 경험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정도 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5도 정도 이 비틀어지면은 눈에 표시가 나지만 1도는 구분을 못합니다. 5도 정도 되면은 눈에 보이고 한 5mm 정도 차이 나면 눈에 확 들어오지만 1mm, 1도는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경험해도 그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로봇을 쓰기 전에는 그냥 절삭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됐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로봇을 하고 나면은 절삭하고 나서 제대로 이게 절삭이 되고 깎였는지 각도를 재볼 수 있거든요. 재보면 아 내가 이게 1도, 2도 이렇게 좀 잘못 깎았구나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수술할 수가 있어요. 옛날 하던 수술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더 정확하게 함으로써 환자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게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환자들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환자 위주로 간다면 로봇을 해야 된다.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그거 왜 인공관절을 그냥 하면 되지 꼭 로봇을 써야 되냐고 막 타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많이 경험해보고 실제 로봇을 해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또 환자가 그만큼 만족도가 다른데 어떻게 로봇을 안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죠. 한 100명 정도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시면은 두세 사람 말고는 다 로봇을 하세요. 실제로 이제 수술장에서 보면 1mm의 절삭 차이로도 또는 거의 한 5에서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정밀한 수술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환자분들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런 각도의 차이로도 불편하다거나 통증이 계속된다거나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임플란트, 그러니까 치환물의 어떤 내구도라던가 기타 다른 합병증들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인공관절을 하는 데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게 1mm, 0.5mm, 뭐 1도 이거를 구분하기 참 어려운데 실제로 우리가 로봇을 하면서 경험하는 게 대퇴골 쪽에서 이렇게 절삭을 할 때 1도 1mm만 차이 나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각도가 2, 3도씩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1도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로봇을 하면은 그걸 굉장히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만족도는 많이 차이가 나야 되죠. 아직까지 3년이라서 그죠? 굉장히 롱텀 팔로우업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 좀 무리가 있겠지만 쉬운 말. 이제 출시. 예. 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3년 안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차이가 있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뇌 진료를 보다 보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도 계속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절삭 각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과하거나 또 임플란트 자체가 좀 치환물에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원장님 생각에 이런 것들을 막는데 로사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다른 병원에서 수술해놓은 환자분들 중에서 보면 아프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아플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인공관절을 해보면은 인공관절 하는 그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절삭하고 이렇게 맞춰 나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뼈의 절삭만 가지고 잘 됐다 못 됐다 구분하기 참 어렵고 무릎이라 하는 관절이 뼈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을 둘러싸는 인대나 근육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춰줘야지 수술하고 나서 통증도 없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상 로봇을 쓰는 거는 절삭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뼈 사이사이를 이어주는 내측이나 외측 인대 이런 부분의 밸런스라든지 유연함이라든지 버무려서 같이 수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로봇이 수술 중에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술 방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복합적인 거를 수술 중에 굴곡과 신전 사이의 그렇죠. 그 각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걸 통해서 인대의 밸런스라던가 이런 네. 것까지 같이 평가가 가능하다는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장님 수술 중에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슬개골의 부분 치환술을 루틴하게 하시는 점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 다른 병원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걸 루틴하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금 장점이라던가 꼭 하게 하고 나오시는 이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사실 그걸 하게 그렇죠. 되면 대퇴 그다음에 정강이뼈는 당연히 하게 되지만 그걸 둘러싸는 앞에 설계골 그 부분은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안 했었어요. 이 3,000예, 5,000예 할 때까지는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우리가 설관절 학교에 가면은 설계골을 치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아주 심해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출시를 해서 해보면은 결과가 비슷하다고 우리 얘기 나오지만 저는 이제 하는 이유가 실제로 인공관절 하고 나서 100명 중에 한 분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소한 1,000명, 2,000명 중에 한 분이 불편하다 해야지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해보면은 인공관절 하고 나서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 설계골을 치환하지 않고 그냥 두었기 때문에 아프다 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거의 100% 설계골을 치환하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안 하고 오신 분들 참 많아요. 다른 병원에서 했지만 제가 설계골을 다시 치환해줘가지고 네. 정상이 좋아진 예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설계골 안쪽에 뼈가 괴사되기나 뼈 자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년 이상 정도 하다 보면 그 중에 한두 건은 꼭 설계골 안에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설계골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따지면 치환하는 게 훨씬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관절염 4기 진단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 수술 전에 MRI를 찍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엑스레이상 우리가 찍어보면 뼈와 뼈 사이 관절에 연골, 물론 뼈가 살아있을 때는 관계가 벌어져 있지만 그게 다 짧고 없을 때는 엑스레이상 우리가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체중이 뼈로 이렇게 전달되면서 뼈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뼈를 조금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는 CT를 찍어봐야 되고 CT에서 잘 안 나오는 뼈에 골에 멍이 들었다든지 뼈에 괴사가 있다든지 아주 진행이 많이 된 거는 CT에 보이지만은 초기고 그게 심하지 않을 때는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거를 미리 알고 들어가면은 우리 수술 중에 이 정도는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놔둬야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좀 더 정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MR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MR을 찍어보면은 뼈뿐만 아니고 연부 조직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처리할지 말지를 미리 좀 보고 들어가면 훨씬 더 수술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말씀하신 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쉽게 말해 골괴사나 골괴사. 뼈에 멍이 들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걸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두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엑스레이만 보고 수술장에서 절삭하고 이러면은 뼈 안쪽에 있는 걸 못 보게 되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면은 나중에 그 안에 골괴사된 부분에 뼈가 녹아내려 버립니다. 녹아내리면은 인공관절이 제대로 유지가 안 돼서 헐렁해지고 가지고 다시 재수술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통증이 또 남을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심하면은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인공관절에서 최고의 적은 감염이거든요. 감염이 안 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수술장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뼈 안이기 때문에 CT나 MR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CT랑 MRI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CT는 뼈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안에 뭐 골괴사 이런 게 조금 오래 진행된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MR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얼마 되지 않는 급성기, 골멍 이런 것들은 실제로 CT는 보기 어렵고 무릎 주위를 둘러싸는 인대, 근육, 혈관, 신경 이런 것들은 MR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수술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CT, MR도 같이 찍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MRI 찍은 분들도 CT를 찍는 게 좋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저는 사실 척추 쪽에서 보면 수술을 플래닝하는 데 있어가지고 뼈를 신경으로 가는 그 통로를 만드는데 뼈의 모양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MRI도 좋지만 CT는 빨리 찍잖아요. 환자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오차가 굉장히 적어서 수술 계획하고 하는데 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CT가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CT를 루틴하게 찍는 편이거든요. 병원장님도 그 술개골 부분 치환을 하거나 이럴 때 CT를 통해서 특히 3D 이미지가 추출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것도 도움받고 설계호를 치환할 때도 모양을 보면은 저 사이가 좀 쉽고 뼈 안쪽에 골괴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낭종 같은 것도 네.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뭐 보려고 이제 CT를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병원장님께서 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는 감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괴사된 뼈들을 다 제거하는 것 외에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수술실 자체를 클린 존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수술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손을 쓰기 때문에 브레이트가 정말 깨끗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우주복을 쓰죠. 우주복을 쓰기 전하고 쓰고 나서 우리 이제 통계를 대충 이렇게 보면 우주복을 쓰기 전에는 200~300명 정도 수술하면 1명 정도의 감염의 가능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주복을 쓰고 나서는 보통 한 1000명이나 2000명 해야 1명 정도 감염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오퍼레이터는 반드시 우주복을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수술할 때 관절 안에 환자분들이 여러 해 동안에 인공관절을 안 하려고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하고 침을 뜨고 이렇게 하면서 관절 안에 이렇게 오래된 그 안 좋은 조직들 저는 아주 깨끗하게 다 걷어냅니다. 안 걷어내면은 나중에 감염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좀 힘이 들지만 좀 제거를 해줘야지 감염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MR, CT도 정확하게 보면서 미리 체크해서 수술장에서 뼈 안에 있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점검해서 필요 없고 꼭 제거해야 될 부분은 제거를 해주는 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할 때 가능하면 모든 기구들을 1회용을 쓰면 제일 좋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1회용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일회용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비용 때문에 재활용해서 또 재소독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1회용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뭐 비용 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1회용 그다음에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죠. 저는 와서 굉장히 놀랐던 게 제가 대학에서 수술을 꽤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독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보면 일단 우주복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수술하는데 드랩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계셔서 이거 이래서 남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수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또 인상 깊었던 건 관절낭에 있는 그 염증 있는 부분들까지 다 세세하게 시간을 들여서 제거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훨씬 더 빨리 끝내고 수술을 몇 개를 더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병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포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도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혹시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감염이죠. 그런 것들을 장에서 정확하게 제거하고 정리해주지 않으면 추후에 감염의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빨리 끝내기보다는 수술장에서 꼭 해야 될 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시간이 돈이다 할 정도로 빨리 끝내면은 또 다른 수술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하는 게 좋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래도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죠. 인공관절을 받으신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나는 평생에 수술한 적 한 번도 없다. 들어오면서부터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뭐 말도 막 더듬거리고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본인은 이제 평생에 한 번 하는 진짜 중요한 수술인데 이게 이제 감염이 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수술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염이 안 되게 안 아프게 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만약에 이제 이 감염이 돼서 재수술하게 되면 실제로 무릎이 수술 처음 했을 때보다는 굽혀지는 각도도 좀 적게 나오고 손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처음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재수술하는 거를 저희 병원에서도 자주 하는데 환자분들은 인관절 하고 나면 재수술 못하는 줄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인관절 하고 나서도 내가 문제가 생겨서 새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얼마든지 재수술 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하고도 통증 없이 잘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재수술이 훨씬 더 쉬워졌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잘못돼가지고 재수술하면 어떻게 할까? 재수술 못하면 어떨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할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상담을 좀 해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 조금만 더 참아볼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한데 언제 수술을 해야 할지 내가 아직 조금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수술을 하는 게 환자분께 가장 좋을까요? 저는 우선 트레이상 뼈가 이렇게 붙어있다 그렇더라도 환자분이 견딜만하고 주사를 맞고 잘 쓸 수가 있는 정도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지켜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주사를 맞고 침을 맞고 아무리 해도 계속 아플 경우에는 내가 봐서 수술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쪽 무릎이 아니고 한쪽이 많이 심하고 한쪽은 좀 안 아픈 그런 경우에는 많이 심한 쪽을 빨리 해주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많이 아픈 쪽을 덜 쓰려고 멀쩡한 쪽을 너무 많이 무리하다 보면은 조금 지나면 멀쩡한 쪽이 또 더 많이 망가져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심한 쪽을 참지 말고 빨리 해라. 그러면 반대쪽을 안 하고 한쪽만 수술하고 지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한쪽 하고 나서 반대쪽 안 하게 되면은 짝짝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은 옷자다리가 심한 경우만 그렇지 옷자다리가 안 심한 경우에는 한쪽만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실제로는 많이 심하게 이렇게 옷자가 안 돼 있으면 한쪽만 해도 사람들 별로 지장이 없어요. 환자분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영구 병원장님 잘 하기로 소문 다 났는데 로봇을 왜 써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공관절 수술을 1만 번 이상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로봇이 필요한 이유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환자들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수술 받을 수 있는데 로봇을 안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원장님이 하면 되지 로봇을 왜 합니까? 네, 그만큼 이제 저를 신뢰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로봇을 써보니까 로봇이 훨씬 더 정확하게 수술해 줄 수 있는데 굳이 옛날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환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로봇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게 아니고 로봇으로 환자분의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수술할 수 있는 가이드를 해주는 건데 내가 수술 안 하고 로봇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호자나 환자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내가 수술한다. 어떤 옛날 방식이든 로봇을 하든지 내가 수술하지만 로봇의 정확한 기구를 사용해서 수술할 때 좀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로봇을 쓰기 때문에 결과가 더 좋아진다고 그렇게 설명하면 환자분들은 오케이 그러면 로봇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쉽게 말해서 대형 선박을 운전을 하는데 대원장님이 선장이고 로봇은 아주 유능한 1등 항해사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수술은 제가 합니다. 네, 저도 수술을 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장비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병원장님이 수술 잘 하시고 로사라는 좋은 장비가 갖춰져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결과도 좋고 또 믿고 찾아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누구한테 수술을 받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인공관절을 우리가 선택할 때 굉장히 환자나 보호자들이 고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문을 듣고 제 앞에 와서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그냥 온 게 아니고 자녀들이 다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다 확인해보고 결국에는 이제 경험을 많이 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수술자한테 가서 받는 게 사실 제일 좋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 가족처럼 따뜻하게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데가 제일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좀 자주 하게 되는데요. 상담을 받고 이제 수술하기로 날짜도 잡으시고 최종 결정을 하셨는데 입원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상 다음날 수술을 하려니 너무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병동에 있는 환자분 이미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영구 원장님 믿고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나는 수술하고 나서 하나도 안 아프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수술을 하시는 분도 많고 실제로 수술 안 하려고 마음 바꾸셨다가 실제 경험담이나 환자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서 제 방에 오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셨거든요. 수술 후에는 이제 환자분들 대부분 왜 더 빨리 안 했을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 로사에 대해서 또 깊게 탐구해 보았고요. 저희가 나눈 이 대화가 이 내용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조크.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